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에 귀신이 잘 붙는다는 것도, 그럼 이 버들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버들에는 양과 류가 있어요. 양을 쓰는 버들은 잎이 넓고 위로 뻗는 포플러 종류, 양은 다른 말로 미루라고도 하죠. 우리가 아는 미루나무, 그게 양버들이고요. 류를 쓰는 버들은 주로 물가에 있으면서 잎이 가늘고 긴, 그리고 밑으로 치렁치렁하게 자라는 종류고요. 우리가 귀신이 잘 붙는다고 말하는 버드나무, 그게 바로 이 류를 쓰는 류목이고요. 그런데 그 귀신 잘 붙는 버드나무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뭐 그런 비슷한. 이번 사연은 구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구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 할아버지도 어릴 때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군들이 와서는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것저것 뭘 막 짓고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10대였던 할아버지도 끌려나가셨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일본군들하고 그 앞잡이 무리에 검은 옷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른들 말로는 그 여자가 이제 일본 무당이라고 했고요. 일본군이 마을에 뭘 만드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다나 봐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계속 무슨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일본군이 그 일본 무당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 무당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 아니었다네요. 일본군과 앞잡이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외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수탈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일본 무당이 자기 일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들 앞세워가지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마을에 닭이며 개며 다 잡아들이고 그 못된 짓거리를 엄청 저질렀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무당이 오고 난 뒤부터 말이죠, 마을에선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일본 무당이 한 짓거리라며 그렇게 벼르고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할아버지 친구 집에 나이가 많은 그런 스님이 오셨는데, 그때 친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할아버지도 모르시고요. 어쨌든 그 나이 드신 그 스님이 그때 10살이 안 된 그 할아버지 친구의 동생을 데리고 갔다는데요. 그때 할아버지 친구는 이제 동생 데리고 가니까 동생 데려가지 말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다가 그때 친구 아버지한테 이제 호되게 맞으면서 혼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중에 마을 어른들께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촌장한테 그러더래요. 그의 가뭄이 들 건데, 큰 가뭄이 들 건데 강이 마르거든 깊은 우물 하나를 만들라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하고 촌장하고 강 앞까지 같이 가서 아예 자리까지 정해주고 갔다는데요. 스님이 그때 알려준 자리엔 굵직한 버드나무들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가 수심이 그 일대에선 굉장히 깊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알려준 자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뭄이 들어도 거긴 마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스님이 그 해에는 거기가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해마다 드러날 거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그의 그 자리가 드러나면 우물을 만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우물을 다 만들거든 절대 그 근처에서는 피를 부르는 그런 살생을 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가실 길 가셨고요. 그 뒤로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때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는데 그 집안 어른들이 모임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의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스님이 알려준 곳을 보니까 진짜 바닥이 드러났더래요. 그때 마을 어르신들은 진짜 신기하다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거기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건 또 처음이라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애며 어른이며 할 것 없이 그 스님이 말한 거기에 우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을 다 만들고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그 강물이 불어나서 그 우물이 잠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강물이 차올랐을 때 보면 거기 우물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근처에선 절대 살생을 피했다는데 거기선 낚시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물이 생긴 뒤부터 그 근처를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라든지, 아무도 없는데 여자 노랫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같이 떠들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그 우물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우물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럴 때마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그나마 그 우물이 있어서 몹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대충 그런 식으로 어르고 달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광복이 되는데요. 다른 곳은 광복 후 일본인이 남아있던 곳도 있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마을엔 일본인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마을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광복이라 정신없이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도 잠시, 마을에서 애어른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축들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원이 와도 몰라, 용하다는 무당이 와도 몰라,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것만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을에 와서 굿하다 죽은 무당 숫자가요, 셋. 그러니 또 마을 사람 중엔 그때 바닥이 드러난 강에 있는 그 우물탓을 하면서 그걸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그러던 그때 예전에 왔던 그 스님이 마을에 다시 오셨는데 더 나이가 든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정하신. 그땐 할아버지도 청년이 된 나이였는데 스님이 할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청년들에게 들것을 챙기라고 한 뒤에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님을 따라 올라간 곳에선 할아버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작은 동굴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땐 동굴 입구에서부터 진짜 지독한 악취가 났는데 동굴 안에는 일본 무당이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지독하게 잔인한 모습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그 무당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거구나 했고, 살아서도 흉하더니 죽은 뒤에도 흉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님을 봤는데 스님은 아무 말도 없고 들것으로 그 일본 무당을 나르자는 말 그 외엔 말이죠. 사람들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 일본 무당 시체를 들것에 들고는 스님을 따라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그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들것을 든 사람들은 물론 마을을 지날 때 나와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겹게 그 일본 무당 시체를 가지고 간 곳은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그 강에 있는 우물 앞이었다는데요. 스님은 거기다 그 일본 무당을 넣고는 흙으로 덮지 말고 큰 돌들을 갖다가 올리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고, 불경을 다 외운 스님이 그곳에서 올라오던 그때 위에서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스님과 주변을 보더니 귀신이 귀신을 다스리는구만요. 그러자 지나가던 스님이 멈춰서는 그 어르신을 보고 가볍게 목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없이 가실 길 가셨고, 그리고 마을에선 전에 일어나던 그 좋지 못한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요. 그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때쯤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가뭄이 왔는데 그때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강에 만든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모두는 우물 안을 살펴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어쨌든 그때 확실한 건 물이 마른 그 우물 속까지 사람이 들어갔고 거기 묻힌 일본 무당 시체를 찾아봤다는 건데, 그 자리엔 큰 돌로 눌러놓았던 그 일본 무당 시체가 없더라는 거죠. 약간의 뼈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람들은 그 뒤로 그 우물에 흙을 넣어서 이 강바닥 높이만큼 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그 자리엔 버드나무가 있고요.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마르면 그 우물을 볼 수 있고요. 물론 마을 사람들 중엔 그 우물 근처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한 번은 진짜 짜증날 정도로 무모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몇 해 전 거기서 낚시를 했었는데요. 다음날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절대 겁에 질리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진짜 그땐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우물이 있는 물 쪽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쪽 버드나무에서 그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랑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 좀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 말자는 건 좀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귀신으로 귀신을 다스리려 했다는 그 말이 말이죠. 구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강 속에 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귀신을 가둔다.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신기하네요. 사실 귀신으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건 영화나 만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강물이 귀신을 잡아두는데 무슨 중요한 역할이라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꿈속에서 머리카락 뽑는다는 말, 그리고 그게 아주 독한 흉몽이라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하루한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루한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한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10년 전쯤 일입니다. 전 아내와 같이 5일장을 다니면서 순대 튀김을 팔고 있습니다. 전 튀김을 만들고 아내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튀김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절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곤 다시 돌아서서 절 또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경우라면 그 사람이 절 보든 안 보든 저도 기억하지 못했을 건데 그 여자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입은 옷이 웨딩드레스였어요. 그것도 검은색 웨딩드레스. 좀 낡은 듯한 느낌이었지만 확실히 웨딩드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압박감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릴 적 동물원에서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쫄아들었을 때 그 잊었던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슬쩍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서 튀김들을 건지다가 다시 고개를 슬쩍 돌렸는데 갔는지 좀 전 그 자리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개 돌려서 아내에게 튀김을 담아서 주는데 그 여자 튀김을 사러 온 아줌마 바로 뒤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서는 저를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땐 그냥 머리가 쭈뼛서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몸이 반쯤 굳은 느낌? 실제로도 그때 아내에게 전해주던 튀김을 그 몸이 굳어서 그걸 떨궜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저를 보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갔고요. 전 한참을 그 여자 뒷모습을 봤는데 그냥 솔직히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무서운 미친 여자. 사실 희한한 게 그때 그 동네 장터엔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남자 등 좀 지적 장애와는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 여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렇잖아요. 그 환한 대낮에 귀신일 리도 없고 5일장에서 검은 웨딩드레스라니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됐으려나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날은 팔려고 가져간 물건이 일찍 다 떨어져서 5일장 서는 그 재래시장에서 술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가게에 갔는데 장사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씩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면 되냐고 이렇게 놀면 되냐면서 이제 농담 주고 받으면서 친구가 건넨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전에 봤던 여자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입은 그 검은 웨딩드레스 그대로. 그러다 잠깐이지만 또 그 여자와 전 눈이 마주쳤고요. 그때 친구가 뭘 그렇게 보냐고 해서 전 그 여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자가 있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이죠. 지금 또 보고 그때도 날 보고 갔었는데 지금도 날 보고 간다니까 다들 무슨 여자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진짜 친구들 말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도 보고 주변을 앞만 찾아봐도 그 여자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검은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전 왜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유심히 쳐다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일부러 떠올리려는 것도 아닌데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일하다가도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씻다가도 떠오르고. 경험한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멋대로 떠오르는 게 여간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그 정상적이지 않은 복장에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나중엔 그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 그 여자가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전 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악몽까지 꾸는구나 했었는데, 그런데 꿈에 나온 여자가 하는 행동은 늘 같았습니다. 어떤 남자를 자신 허벅지 위에 머리베개를 해주고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같이 5일장을 도는 노총각 형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에 나온 형님이 새벽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됐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불교 신자더라고요. 스님이 계셨는데 장삼의 가사라고 하죠. 전 종교가 없지만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 장삼과 가사 정도는 아는데 스님께서 가사를 수하고 불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와 같이 5일장을 도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나와서 따로 밖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을 했는데 정말 너무 안 됐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꿈이 기억났었지만 차마 얘기할 순 없었습니다. 꿈이었으니까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었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찝찝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며칠 후 전 그날 너무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잠을 잤는데요. 그 여자가 꿈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때도 어떤 남자가 그 여자 허벅지를 베고 있었고 그 여자는 그런 남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전 이게 무슨 악몽인가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위 눌림을 좀 눌려봐서 아는데 그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위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를 깨우더군요. 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게하는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허무하게도 막힌 공간에서 불을 피우다가 가스 중독이 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게 꿈이 그냥 꿈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 친구 장례식장이 끝난 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 말씀이 귀신이 꿈에서 머리카락 뽑는 꿈은 흉몽 중에서도 흉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안 좋은 일과 이어진다니까 전 제가 꿈을 꾸고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도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여자는 계속 꿈속에 나왔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저만 무표정으로 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한 적도 없는데 몸 여기저기 특히 팔 부위에 멍이 들더라고요. 어디 닿은 기억조차 없는데 말이죠. 튀김을 튀기려고 보니 팔에 멍이, 집에서 씻다 보니 다리에 멍이, 부딪히기는커녕 정말 어디에 닿은 기억도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여자가 꿈에 나타나는 상태로 꿈속에서 알 수 없는 불경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스님이 나왔습니다. 그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뒷모습만 보였고 검은 장삼에 붉은 가사를 수하고 계셨는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무표정했던 그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크게 벌린 입안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들 사이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입안 가득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계속 알 수 없는 불경을 외우면서 그 여자 앞으로 간 뒤 붉은 가사를 벗어 그 여자에게 올렸는데 그때 여자는 비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사라졌고요. 그 후에 전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분은 다른 때와 전혀 다르게 굉장히 개운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여자가 누군지도 그 스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여자와 스님과 저 또는 저희 집안과 이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 집 조상 중에 오래전 스님이었던 분이 계셨다더라 같은 것처럼 예지몽 그런 거라고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꿈과 안 좋은 일과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엔 뭔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비록 꿈이지만 그 꿈을 꾸면서 밀려든 느낌은 살아서 나쁜 짓을 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벌은 이 세상이 주는 벌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그 뒤에 올 세상에서도 결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루 한 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머리카락을 뽑는 귀신이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게 정말 흉몽 중에 흉몽이라고는 하네요. 그리고 살아서 나쁜 짓 하면 죽어서 결코 편치는 않을 거라는 말,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단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용서받는다는 말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친한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같은 꿈을 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꽃밭에서 머리에 꽃 꽂고 신나게 뛰댕기는 그런 꿈은 아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리고 뒤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번 이야기는 다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친구들과 친구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친구 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그분은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속에서 사셨는데요. 산속에 작은 법당? 부처님 모셔놓은 곳을 만들고 그 옆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벽으로 만든 작은 화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엔 주방이 딸린 집이 있었는데 거기 방은 3개였고요. 구조는 그냥 일자로 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주방이고 거기서 신을 벗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식사를 하는 작은 마루? 그런 곳이 있었고요. 식탁은 없고 그냥 상 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상 접고 그런 식. 그리고 그 옆에 문이 없는 큰 방석들이 많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문이 또 있는데 거기에 작은 방이 나뉘어서 2개가 있었고 화장실은 밖에, 집 안에는 없고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산속이라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차 한 대보다 조금 넓은 비포장도로가 있었고요. 나름 주차장 비슷하게 넓은 공간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친구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아버지랑 그 자신도 같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신 뒤부터는 할아버지는 친구 집으로 오는 일은 없었고 친구나 친구 아버지가 찾아뵙고 했었다는데요. 그때 친구가 누굴 데리고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간 건 우리가 처음이었고요. 그때 대학생 때 방학 기간이었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거기 가기 전까진 친구 할아버지가 스님이라든지 산속에 있는 절에 사신다든지 하는 건 몰랐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있었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도 저랑 같았을 거예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사람은 모두 넷. 일행 중에 차를 가진 친구가 있어서 그 차 한 대에 모두 같이 갔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방 2개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다른 방은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방이고요. 짐 풀고 밥 먹고 절 주변을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식사를 하려는데 식사 준비를 하던 친구들이 다툰 거예요. 그때 친구 하나가 그 비엔나 햄 있잖아요. 줄줄이 그 햄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식사 준비를 같이 하던 다른 친구가 할아버지가 스님인데 뭐 정신이 있니 없니 뭐 그렇게 다툼이 시작됐나 봐요. 그게 나중엔 주먹이 오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커졌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 둘을 말리신 뒤 진짜 크게 다그치셨어요. 진짜 크게. 그리고 우리 넷을 불러 앉히시고는 차를 한 잔씩 따라주시면서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 방에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던 때였다는데, 암만 출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일 일을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네요. 그 사람은 친구 할아버지는 물론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도 적어도 한 번씩은 그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누가 쫓아내는 사람도 없이 자기가 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정도로 한참.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계곡에 앉아서 산새 소리며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눈앞에 거무스름한 느낌이 좋지 않은 그림자가 둘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꿈속 그림자 둘은 날이 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림자 중 하나는 전에 그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여자,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 그 여자는 늘 꿈속에서 그 남자 뒤에 서 있었는데요. 고개를 어깨에 닿을 듯 한쪽으로 완전히 꺾어서는 할아버지를 보며 휘죽휘죽 웃는데, 그때 그 여자 머리카락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꿈을 몇 차례 꾼 뒤부턴 그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래요.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모습이 요상하고 기괴했다는데요. 그 여잔 걸을 때마다 땅에 끌리는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 발로 밟아서,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밟아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기분 나쁘고 요상한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할아버지 귀에 속삭이듯 말하는데, 누가 죽였게, 누가 죽였게, 누가 죽였게. 그리고는 잠에서 깬 뒤엔 참 기괴한 꿈이다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땐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또 알 길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절에 찾아온 어떤 여성 불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 여자분이 그 사람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사람이 절에서 나온 뒤 그 여자분 동네에서 살았다면서요. 그 사람은 동네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 오래된 집에서 철학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엔 어떤 여자랑 같이 살았다는데 동네에서 둘이 같이 다니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 걸린 적도 있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여자가 맨발로 뛰쳐나온 적도 있었고요. 밤낮 없이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싸워서 소문도 났었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반쯤 취해 있는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때 찾아온 여자분이 보니까 그 남자가 절에서 본 그 남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러면 되시냐, 뭐 그런 식으로 말도 했었다나 봐요. 그럼 그 남자는 오히려 귀찮고 짜증이 나는 말투로 뭐라하고 가끔은 화까지 내길래 그분도 그 뒤로는 봐도 모른 척 했고요. 그런데 절에 찾아오기 얼마 전 그 사람이 죽었다네요. 무슨 영문인진 몰라도 같이 사는 여자랑 같이요. 절에 찾아온 그 여자분도 그건 들은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남자랑 여자가 같이 죽은 건 확실하다고.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나중에 다른 스님들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스님 중 한 분이 이상하다면서 얼마 전에 그 남자가 꿈에 나타났는데 표정도 없이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랑 같이 왔는데 같이 온 여자 모습이 정말 기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다른 스님도 자신도 그런 꿈을 꿨다고. 그때 꿈에서 그 남자를 본 장소는 각자 달랐는데 내용은 거의 같더라는 거죠. 그 남자가 나타났고 그 요상한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고개는 어깨에 닿을 듯 꺾여 있었고 머리는 땅에 끌고 다니는데 그 자기 머리카락을 밟으면서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가와서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누가 죽였게, 누가 죽였게, 누가 죽였게, 그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게 그렇게 얘기들을 나눈 뒤부턴 그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고요. 할아버지도 그런 꿈을 왜 꿨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야기를 해주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싸움은 모든 화의 근원이고 미움과 시기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귀신이 붙는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힘들겠지 하시더니 그때 싸운 두 친구를 보시곤 웃으시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면서 직접 차를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교가 없는 저입니다만 그때 할아버지가 해준 말씀은 가끔 제 자신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싸움은 모든 화해의 근원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귀신이 붙는다는 그 말씀이 말이죠. 다모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그때 왜 그랬지, 왜 참지 못했지, 자신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쉽진 않겠죠. 하지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면서 시기하는 것보단 같이 웃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결말은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